자, 이거 실습을 이제 해보시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풀었으면 state.csv 파일이 있을 거고요. 아까는 통계를 해봤잖아요, 통계. 평균을 해봤잖아요. 이번엔 분산이니까 비슷하게 똑같은 스테이트 이미 읽어왔으면 요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읽어왔으면. 스테이트란 변수로 읽어왔으면 요까지는 된 거고. 표준 편차는 SD라고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SD. 포퓰레이션의 그 표준 편차가 어떠냐, 심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IQR, 요 몸통의 길이, 몸통을 지워버렸구나. 몸통의 길이를 이제 뭐 IQR이라는 함수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좀 맨하탄 거리에 대한 이제 편차, 맨하탄 거리에 대한 편차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 값이 훨씬 크다, 얘보다. 왜 그러냐? 표준 편차는 이제 제곱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거의 스퀘어 루트 했으니까 밑에가 스퀘어 루트 개수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값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잖아요. 스퀘어 루트를 안 씌웠으니까. 나눴을 때, n으로 나눴을 때 루트를 안 씌우니까 이제 평균한 상태에서 그냥 한 거니까 이제 저쪽이 크다는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저건 큰 재미는 없으니까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슬슬 수치에 대한 그런 형식들은, 아이고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45분이네.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보시고. 자, 이제 좀 심플한 것들이에요. 데이터 분포 탐색하는데 자주 쓰는 이제 펑션들을, 그래프들을 얘기하는 박스 플롯은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여기가 중앙값이고 25%, 75%. 그다음에 요게 이제 IQR이고, 수염을 그리는데 이게 1.5 IQR인데 여기는 짧아요. 왜냐하면 미니멈 값이 여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원래 마이너스 1.5 IQR이 돼야 되는데 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가 위쪽으로 좀 더 데이터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여기 하나 존재하고, 요게 이제 상자 그림.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를 할 수도 있죠. 도수 분포표 형태로 해서 어느 쪽이 이제 좀 많은가. 여기 넷, 7, 여기가 좀 제일 많고, 그래도 한 중앙은 요즘 되고. 근데 이걸 숫자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그래프로 볼 수도 있잖아요. 히스토그램. 많이 썼던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보면은 점수 칸을 구간을 만들어서 여기 딱딱 붙어 있죠. 점수라는 거는 계속 공간,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딱 붙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데, 요거를 모드라고 부르긴 해요. 모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요거를 좀 이렇게 각지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는 밀도 함수, 덴서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덴서티 플롯을 그리는데 요렇게 어깨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요런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가 요런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하나 합성된 데이터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룹이 한 2개 정도가 모여 있는 거 아닌가. 그룹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요 어깨. 모두가 2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실습을 하는데, 여기 아직도 또 스테이트 데이터를 읽어온 거고, 이 퀀타일을 해서 4분위 수를 이제 구하는 거죠. 4분위 수를 구하는데, 보시면 그냥 4분위 수 하면은 25%, 75%, 50%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포션을 0.05, 25%, 50, 0.5, 0.75, 0.95 위치를 다 찾아줘. 그럼 그 위치를 찾아줘요. 찾아줘서 이런 걸 이제 위치를 어느 위치 이상인 거를 이제 뽑아, 소득 95% 이상인 사람들을 뽑고 싶어. 그러면 이 위치에서 요 값 이상인 걸 90을 구한 다음에 요 값 이상인 걸 구하면 되겠죠. 어느 위치를 할 거면가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하면 아까 그림을 그려준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요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박스 모양은 요건가? 요거 같기도 하고. 요거 한 것 같아요. 여기 인구가 많은데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많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인구가 많고 요즘에 100만이니까 1000만 인주. 근데 한 300~400만 인주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도수 분포법, 이건 박스 플롯으로 해서 인구를 100만 단위로 나눴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10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도수 분포표로 해서 하면은 여기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미니멈 값하고 맥시멈 값을 11개로 이제 브레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 11개마다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줘. 집어넣어주면 이게 그 위치마다 도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도수가 들어간 걸 갖고서 이제 도수가 들어간 걸 갖고서 이걸 테이블이라고 치면 그 도수별로 도수별로 이제 여기 나오죠. 테이블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테이블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를 이 순서를 내가 일단 요거는 요렇게 바로 나오는 건 요 밑에 안 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 위치 24개, 14개, 6개 이렇게 나온 거고,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밀도 추정, 여기 왜 2개나 나왔냐? 이거는 다른 거다. 이거는 인구고요. 요거는 이제 머더레이트죠. 머더레이트. 그러니까 범죄율, 살인사건 비율, 그걸 이제 나온 히스토그램으로 한 거고, 이걸 뺐어야 되는구나. 원래 이게 파퓰레이션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또 요거 그린 건데 요건 파퓰레이션이고, 요 히스토그램은 요 첫 번째 머더레이트 요거고, 머더레이트에다가 라인을 덧붙인 게 요거고요. 여기는 이제 덴서티란 펑션을 써서 요거에 덴서티를 구해서 라인을 이제 그린 거거든요. 나중에 책이 나와 있는 거니까,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요것도 책에 있던가?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책 따라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뒤쪽부터는 이제 어떤 그래프들을 이제 쓰고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 플롯, 아까 그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 박스 플롯이나 히스토그램, 여기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하긴 했는데, 이게 수치형 데이터인 거고, 여기서는 이진 데이터, 범주 데이터가 하나 있을 때, 범주 데이터는 이제 뭐 비율하고 퍼센트로 낳는다고 해서, 남자하고 여자, 이게 범주형이잖아요. 그럴 때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런 그 비율이라든가 퍼센트 같은 걸 이제 파악하는 거, 중산층, 서민 그렇게 나눈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범주가 되겠죠. 이런 걸 얘기할 때 아까 모드라는 얘기를 했었죠. 모드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요게 여기 모드라고 돼 있죠. 요 모드하고 메디안하고 민이 이렇게 된 거는 이쪽으로 그 최빈값이 이쪽에 있고, 이제 그 평균은 오히려 이쪽에 요쪽 극단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평균이란 게 극단값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쪽이 극단값이 많으면 평균은 더 멀리 가요. 중앙값은 요 위치라도. 근데 모두는 이제 요 위치인 거고. 딱 양쪽으로 균형되어 있으면 요 세 개가 똑같아지는 거고, 이쪽 극단값이 많으면 평균이 더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메디안이 이쪽 오고, 모두는 이제 어차피 최빈값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되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해요. 저기 무슨 데이터 ADSP인가 분석 전문가인가 제법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것도. 자, 그 다음에 이거에 그 기대값이란 거 배웠잖아요. 확률하고 이게 어떤 놈이 나올 확률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제 해서 곱해서 더하면은 이제 기대값이 우리가 동전 앞하고 뒤하고 해서 앞이 나오면은 10,000원 받고 뒤가 나오면 5,000원 낸다.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000만 해서 기대값을 구하잖아요.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범주형, 앞이 나오느냐 뒤라는 범주에 따라 나왔을 때 그런 거고, 또 이제 막대 그래프,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요거는 이 그래프, 요놈만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이게 나중에 혹시 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걸 할 때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기타가 이 정도. 기타라는 걸 제외하고 순위를 이제 좀 그려본 거예요. 기타는 이 기타기 때문에 색깔을 좀 달리한 거고, 삼성은 삼성이라서 달리한 거고. 요거는 이제 파이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범주형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자,
그 범죄형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데 데이터는 이제 저기 달라스 포스워스 에어포트일 거예요. 달라스에 있는 포스워스라는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에 이제 그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읽어오고서 이게 심플하니까 헤드를 보면은 뭐 데이터가 몇 개 없어요. 웨더, 시큐리티, 인바운드. 뭐냐면 이게 지연 사유. 그러니까 그 달라스 공항에 그 우리가 뭐 비행기 탈라 그러면은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뭐 그러잖아요. 지연 이유가 뭐 그 보안 때문에 그렇다 또는 뭐 날씨가 그래서 그렇다. 인바운드가 제일 많은데 인바운드 뭐냐면 우리가 그게 뭐라 그러나요? 연결편 지연 뭐 그런가? 내가 이 와야 가는데 아직 올 때 늦었다 그래 이건 특성을 그러니까 이런 그 범죄형 데이터를 볼 때 특성에 대한 거고요. 근데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책 요 이진 데이터 그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책에 보면 범죄형 데이터 뭐 사전 이게 몇 장인가? 6절에 맨 끝에 보면 더 읽을 거리. 그 가능하면 이제 책을 미리 보고 오시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으신데 더 읽을 거리 뭐라고 돼 있나요? 막대 도표하고 파이 그래프에 관련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프를 읽지 않고서는 통계 수업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걸 모르면 우리가 통계를 배워도 통계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죠. 막대 도표에 대한 오해, 이게 부시가 이제 텍스컷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금 감면을 텍스를 좀 깎아준 게 이제 끝날 거야.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도 부동산 뭐 특별 감면, 특별 소비세 감면해 주잖아요. 가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뭐 비싼 거 뭐 사도 그때 세금을 좀 덜 해준다. 이제 그게 끝나면은 텍스가 엄청 올라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건데 이제 텍스 그 감면이 끝나면 확 올라가. 어떠세요?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른 것 같죠? 사실 이런 게 다 이제 그 숫자를 갖고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뭐가 거짓말이죠, 이게? 숫자가 맞는데.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원래 부시가 그래야 될 그래프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시작이 34부터 됐잖아요, 40. 어이씨, 얘는 요만큼 텍스 내는데 이만큼이나 내네. 아니에요. 0부터 그려보자고, 0부터. 원래 요만큼 냈던 게 요만큼 오른 거예요, 요만큼. 근데 이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박스 그래프는 길이를 나타낼 때는 기준점인 0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길이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길이를 넣어줘야지. 그 다음 거는 내가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려놨네. 이게 뭐 0 포함하고. 자, 오바마 대통령도 조금 사실은 한데 이건 바 차트는 아니에요. 버블 차트인데.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여기 미국이 있고 차이나 중국이 있고 재팬이 있고 저만이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코노미 그러니까 GDP죠.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DP 규모예요. 미국, 차이나, 재팬, 저머니, 프랑스. 미국이 상당히 크잖아요. 미국 커요. 큰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좀 저기 위에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버블을 볼 때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지름이 요게 3배 정도 되거든요. 지름 3배. 3배를 이제 버블로 그려놓은 거예요. 3배로. 그래 들이딱 커 보여요. 사실은 이런 동그라미를 할 때는 뭐냐면 면적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원래 면적을 느끼기 때문에 원래 그래야 될 거는 이거다 이거죠. 면적이 3배가 되는 거지, 지름이 3배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요걸 그리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엄청나게 경제 차이가 커. 물론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현실은 이거예요, 면적은. 그래서 이 바 차트 또는 버블 차트 그릴 때 과연 어느 숫자를 해야 되냐, 그래프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물론 뭐 내가 설득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그려요. 어디 가서 논문 써도 사실 좀 그렇고 그래야 편하잖아요, 말하기가. 아니면 막 설명하기가 힘들어.
왜 그런지 한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숫자를 보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속진 않아야죠. 어쨌든. 근데 파이 차트 같은 경우, 이게 파이 차트는 이게 좀 사실 많은 경우 시각화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게 보통 길이 위치는 인식이 쉬워요. 길이 눈으로 딱 대죠. 아, 얘가 한 2배쯤 될 것 같아. 근데 각도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 색조도 사실 좀 어렵긴 한데 뭐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긴 한데 이거 갖고 이게 몇 배나 되는지 뭐 숫자를 그래서 이 숫자를 많이 써줘요. 숫자를 보고 나서 아이 크긴 크구나. 근데 몇 배일까 할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 시각화는 정보를 빨리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딱 보고 아 저건 뭐야 바차트 같은 경우는 딱 저기 많이 커졌네 줄었네 뭐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하면 이제 그 바이 차트는 쓰지 말고 여기서 여기 바가 이제 최고라고 써놨잖아요. 태클 크런치 보면 바가 최고래. 바 이건 콘 바? 콘인가? 아이스크림 콘보다 아이스크림 바가 좋은가요? 그건 아니겠죠. 길이를 우리는 얼마나 먹었는지 빨리 알 수 있죠. 반쯤 먹으면 요만큼 남았으니까. 콘은 얼마나 먹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밑에는 또 줄어들어서 밥 먹어도 한 4분의 3 먹은 거지. 뭐. 게다가 밑에는 또 아이스크림 없잖아요. 어쨌든 그 정보를 주려면 바를 써주는 게 좋다. 이게 같은 그래프를 밑에 글자가 있구나. 파이나 도넛 같은 놈은 이제 이런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길이나 위치 그런 쪽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두 개 상관관계하고 이제 그 플롯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 정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드린 대로 뒤에 하나를 비워놨기 때문에 모자란 거는 그때 뭐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장표 뭐 뒤에 있는 거 상관관계랑 이거는 PDF로 다 있으니까 한번 뭐 미리 보셔도 좋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다음에 이제 그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해보시면은 R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그냥 벡터나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좀 다룰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빼주시고 꺼주시고.